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실무 수업을 하는 교사 성기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고객 유형 분류 및 니즈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게 뭐죠? 맞아요. 꽃, 그리고 붕어빵이에요. 먼저 꽃부터 생각해 보려고요. 여러분, 꽃을 언제, 어디서 팔아야 많이 팔릴까요? 네, 다양한 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한 답은 졸업식 시즌, 학교 앞이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시즌 1월, 2월이면 졸업식 날 아침부터 학교 앞에서 꽃 파는 분들이 꽃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옆에 붕어빵은 언제, 어디서 팔아야 잘 팔릴까요? 날이 추워지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부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판매하면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지, 왜 필요로 하는지, 그런 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거예요. 시장별 고객 유형 분류는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고객 특성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상품의 특성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상황적 요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객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고객의 특성은 고객이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는데요. 한번 알아봅시다. 개성은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의 행위와 다르게 구분하게 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자아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연령은 연령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 행태가 다릅니다. 직업,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구매 유형이 다르게 되는 경향이 있고, 마지막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각 개인들이 가지는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고객들의 특성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특성을 알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 표적화하여 포지셔닝 한다면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시장별 상품의 특성입니다. 상품의 특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포괄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포괄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품은 상품의 가격이 비싸고 복잡하거나 대안적인 상품이 많을 때 구매 결정을 위해 많은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고 시간 또한 많이 소요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한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구매 경험이 있어서 상품의 가격과 기능상 복잡성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일상용품이나 식품과 같이 과거에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본 경험이 있는 상품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알고 있어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나 시간, 소요가 거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적 요인은 기호 상품과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황적 요인으로는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시간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물리적 환경입니다. 외관상 쉽게 눈에 띄는 특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리적, 제도적 위치, 장식, 소리, 기후, 날씨, 빛 등 상품의 시각적 구성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환경입니다. 사회적 환경은 어떤 상황을 심도 있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출연으로 인한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특성 및 역할, 인간관계 등이 상품 및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 시간적 관점인데요. 시간적 관점은 최종 구매 후의 경과 시간 혹은 급여일 이전이나 이후의 시간과 같이 시간 단위로부터 계절에 이르는 시간적 관점에 따라 고객의 구매 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가끔 보면 야, 나 이번에 알바비도 들어왔는데 플렉스 한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알바비라는 시간 단위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FD에 의한 고객 분류를 알아볼 건데요. 커스터머는 고객, 플라이트덱은 비행기 계기판을 의미해요. 비행기 운전할 때 계기판의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 운전하는 것처럼
고객의 구매 행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고객의 욕구와 가치를 충족하고 유지시키려는 의도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려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래서 CFD에 의한 고객 분류로 비고객, 활성 고객, 휴면 고객, 이탈 고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비고객은 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활성 고객은 현재 구매하고 있는 고객으로 일정한 구매 주기 내에서 지속적인 구매가 계속하거나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의미합니다. 휴면 고객은 구매 경험이 있는 고객 중에서 재구매 의사가 유보된 고객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이탈 고객은 휴면 상태를 지나 일정 기간 이상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니즈라고 많이들 말하고 들어봤을 텐데요. 니즈는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들의 니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으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하위 욕구인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육체와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로서 음식, 물, 성적 욕구 등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인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충족된 이후 느끼는 욕구로 물리적인 손해, 질병, 경제적 재난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는 인간의 사회적인 속성과 교제의 욕구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 욕구가 존경의 욕구입니다. 존경의 욕구는 자신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단계로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이 되고 싶은 욕망을 의미합니다. 니즈를 이해했으면 다음으로 니즈의 발생 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니즈의 발생 시점은 구매 전 단계, 구매 단계, 사용 단계, 처분 단계 등에서 나타나는데요. 구매를 하기 전에는 합리적 구매를 위한 정보가 필요하고, 구매 단계에서는 자신의 경제 상황과 욕구의 적정한지를 비교하여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용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문제를 경험하며 불만과 불편 및 개선에 대한 새로운 니즈가 발생합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기존에 구매했던 상품보다 성능과 사양이 향상된 제품을 구매하려는 니즈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고객 니즈의 발생 원천으로는 목적, 시간, 장소,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들면 목적에서 고객이 원하는 효용 혜택은 컴퓨터의 성능, 디자인, 편리함이고, 문제점, 비용은 성능 저하, 고장, 소음 등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필요로 하는 시간과 욕구 충족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된 시간으로 소득의 증가나 할인 행사 등이 있습니다. 장소는 사용하려는 장소로 이동 시에는 노트북 구매, 고정 시에는 데스크탑 구매가 되겠습니다. 과정은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고객의 욕구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인데요.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이 개선된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니즈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이 언제 니즈가 발생되고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사전조사, 관찰, 인터뷰,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수행활동을 통해 복습해 볼까요? 먼저 니즈란 무엇이었죠? 그 다음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을 활용하여 고객의 니즈를 설명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니즈의 발생 원천을 예를 들면서 설명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쟁사 현황 분석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